오늘은 해외 여행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탑승 과정에 이르는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어 표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전 강의와는 다르게 이번 강의부터는 각 표현에 대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그런 과정, 번역 과정을 각 문장별로 5번 정도 반복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영어는 반복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이런 반복 훈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강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는 강의에서 한 번 듣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번, 6번, 10번, 20번 이 문장이 완전한 내 머릿속에 또는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항에서 탑승 과정까지, 공항에서 어떤 지점에서 at the airport, 자, 이 at이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어떤 지점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항에서 at the airport. 자,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터미널, 공항 터미널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수화물을 붙이는 체크인 데스크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 세 번째, international boarding, 국제적인 탑승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보통 출국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international boarding. 그다음 네 번째는 보안 검색대, security checkpoint, security checkpoint라고 하는 보안 검색대. 그다음 5번째는 출입국 심사를 나타내는 immigration, 5번째 immigration. 6번째는 duty free, 면세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게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서세요. 이곳에서 여기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 Please queue here. 자, 이 동사가 queue가 동사고 줄을 서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please라는 이런 표현, 명령문 앞에 동사원형 queue를 붙여서 뭐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queue 하면 그냥 줄을 서라 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please라는 말이 붙어서 please queue here, please queue here, please queue here, 줄을 서세요. 이곳에서.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고, 자, 아래에 우리말을 제시할 때 영어로 기억해서 떠올려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queue here, please queue here. 줄을 서세요. 이곳에서. 예, please queue here. 줄을 서세요. 이곳에서. Please queue here. 줄을 서세요. 이곳에서. Please queue here. 줄을 서세요. 이곳에서. Please queue here. 자, 그 다음 금지된 물품이라는 이 표현, 영문 표현을 이제 잠깐 배워둘 필요가 있는데, 금지된 물품을 영어로 표현할 때 prohibit이라는 이 단어가 금지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금지하다라는 동사인데,
거기에 ed를 붙여서 문장 이렇게 선두에 어떤 말에 선두에 붙이게 되면 요 동사는 ed가 붙었다면은 과거 아니면 과거 분사일 텐데 문장이 아닌 한 문장 맨 앞에 ed가 보이면 이건 무조건 VED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가 이렇게 item, items, items, items 이렇게 있습니다. 명사 앞에 등장을 시켜서 이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이 형용사 표현은 우리말로 만들 때 부의되어진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부의되어진 또는 부의한 경우에 따라서 근데 뭐뭐한, 부의한 이런 표현보다는 수동적 의미의 부의되어지란 의미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rohibit이 금지하다라는 의미면은 금지되어진, 그죠? 금지된이라는 형용사 표현이 만들어서 items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prohibit items 하면은 금지된 물품이란 의미입니다. items s가 붙었죠? 물품들이 되겠죠? prohibit prohibited items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prohibited items 금지된 물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죠. 예, prohibited items prohibited items 금지된 물품 prohibited items 금지된 물품 prohibited items prohibited items 금지된 물품 prohibited items 그렇죠? prohibited items 자, 붙이는 수화물, 짐, 가방 그걸 luggage 또는 baggage라고 합니다. luggage, baggage. luggage 하면은 영어에서 영어권에서 주로 영국 쪽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 baggage는 주로 미국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luggage, baggage 두 가지 표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붙이는 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짐이나 가방을 나타내죠. 그래서 붙이는 수화물 luggage, baggage, luggage, bag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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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기내용 수화물 우리가 이제 휴대할 수 있는 짐이나 가방을 우리가 carry on이라고 합니다. carry라는 것은 소지하다라는 의미, 가지고 다니다라는 말이 carry입니다. on이라는 건 신체 붙여서로 생각한다면은 carry on 하면 우리가 수화물 휴대용 짐이나 가방을 캐리온이라고 합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가지고 탈 수 있는 우리 가방이나 짐을 의미합니다. 캐리온. 기내용 수화물 캐리온 캐리온 기내용 수화물 carry on, carry on. 기내용 수화물 carry on, carry on. 기내용 수화물 carry on, carry on. 금지된 물품들, 가방 안에 있는 금지된 물품들. 자, 이건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prohibited items는 금지된 물품이란 의미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baggage라는 전치사 명사를 이용해서 그 명사 items 뒤에 붙었는데 이렇게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붙어 있으면 이 전치사 명사는 앞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전치사 명사 뒤쪽을 먼저 해석해 주시고 앞에 있는 형용사를 두 번째로 해석해 주시고 설명받는 명사는 맨 마지막에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말은 오른쪽에서 단어는 왼쪽에서 설명받는 말은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 배열해서 이렇게 영어는 배열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이 설명어 먼저인데 뒤에 만들어진 말, 덩어리 말 먼저, 단어 두 번째, 마지막 얘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하면 in the baggage는 baggage 안에 있는 items, 물건들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화물 안에 있는 물품들.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우리말로 만들어지겠어요?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하면은 짐 안에 있는 금지된 물품들이란 뜻입니다. 짐 안에 있는 금지된 물품들.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금지된 물품들, 수화물 내에 있는 금지된 물품들, 가방 안에 있는 금지된 물품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네,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가방 안에 있는 금지된 물품들.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가방 안에 있는 금지된 물품들, 금지 품목들.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수화물 안에 있는 금지 품목들.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prohibited 할 때 이 prohibit이라는 걸 하나 말씀드린다면 prohibit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강하게 읽어주지만은 어디 부분을 강하게 읽냐면은 액센트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강하게 있습니다. baggage는 여기 첫 번째 음절이 있기 때문에 items도 맨 요 이름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터미널에서 어디 있나요? 체크인 데스크가 대한항공을 위한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의 체크인 데스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말을 만들어내는데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체크인 데스크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 체크인 데스크인데 어떤 체크인 데스크예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앞서서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명사 데스크 뒤에 왔을 때는 이 전치사 명사는 얘를 설명하는 형용사편이 됩니다. 그래서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하면 Korean Airlines 대한항공을 위한 체크인 데스크. 그럼 우리가 이제 위한이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대한항공이 쓰는 이용하는 대한항공을 위한 체크인 데스크가 돼서 우리가 이제 이걸 번역할 때 대한항공의 체크인 데스크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원래는 the check-in desk for airlines is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란 말이 뒤에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항공의 체크인 데스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의문사 where로 맨 앞으로 빼내고 자, 그 다음에 있다라는 이 동사가 비동사는 의문사 뒤로 붙이게 되면 자, 아래와 같은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airlines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읽는 것은 의문사 강하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is 더 짧고 빠르게 check-in 강하고 길게 데스크도 강하고 길게 전치사 빠르고 약하게 Korean Airlines 역시 강하고 두 단어 강하게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그것을 인토네이션에 맞춰서 읽게 되면 어떤 리듬이 만들어지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고 자, 아래 우리말을 주어주면 영문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나요? 체크인 데스크가 대한항공을 위한 대한항공의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어디에 있나요? 체크인 데스크가 대한항공을 위한 대한항공의 체크인 데스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어디에 있나요? 체크인 데스크가 대한항공을 위한 대한항공의 체크인 데스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말의 이런 순서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서 영문으로 이 순서로 빠르게 읽혀야 되는데 처음부터 역시 빠른 속도로 읽혀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빠른 속도로 읽는 훈련을 해야만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어디에 있나요? 체크인 데스크가 대한항공을 위한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자, 수화물 체크인. 자, 수화물 체크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uggage는 영국식 표현이고 baggage는 미국식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uggage check-in, baggage check-in. 수화물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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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ggage check-in, baggage check-in. 미국의 공항에 따라서 공항 실내 체크인 데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항이 비좁거나 작은 규모인 경우에는 바깥 공항 외부에 실내 도로상에 보도상에 체크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보도 연석이라고 하죠. 그걸 커브라고 합니다. 커브. 자, 그래서 연석 측부에 있는 체크인은 curbside check-in입니다. curbside check-in. 연석 측부에 있는 체크인. curbside chec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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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bside check-in. 자, 그다음 얼마나 많은 가방을 당신은 체크인 할 것인가요? 얼마나 많은 가방을 당신은 체크인 할 것인가요? 자, 지금 문장은 누가, 당신은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동사는 뭐겠어요? 체크할 것인가요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 체크한다는 건 책이지만 이것이 체크하다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체크할 거다라고 하면 will이 이 앞에 붙는 거죠. 조동사가. 그래서 you will check하면 당신은 체크할 것이다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체크하는데 무엇을 체크하는가? 이게 이제 가방이 체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개의 가방이든 2개의 가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서 묻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가방을 목적어가 되겠죠?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방을 목적어를 의문사를 결합해서 앞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how many bags, how many bags.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가방을 묻는 표현이 되고 의문사를 이렇게 앞에 내보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동사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동사를 바로 그 의문사 뒤로 붙여주게 되고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How many bags will you check이라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방을 will check 의문이기 때문에 체크할 것인가 당신은. 그래서 우리말로 한다면 당신은 몇 개 가방을 체크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게 되겠지만 영문은 지금처럼 의문사 맨 앞으로 내보내고 동사에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붙이고 나머지 그대로 쓰게 되니까 How many bags will you check이라는 이 문장의 어순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 그냥 항상 문장을 어쨌든 쓸 때는 생각 없이 그대로 나오겠지만은 자,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서 왜 이런 어순이 만들어지는지를 항상 이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의문사 강하고 길게, 형용사 강하고 길게, 명사 강하고 길게, 조동사는 약하고 짧게, 그 다음에 대명사 약하고 짧게, 그 다음에 동사 강하고 길게. 그래서 how many bags 강하고 길게, 체크 강하고 길게, will you 짧고 빠르게. 자, 읽어보시죠.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자, 그래서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How many bags와 check 이 단어만 우리 귀에 쏙 명확하게 들리지만 will you는 빠르고 붙이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 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중에 결국 핵심은 how many bags와 check란 이 두 단어만 명심하더라도 가방을 체크한다는데 숫자를 묻는구나, how many라는 걸 묻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얼마나 많은 가방을 당신은 체크할 것인가요?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얼마나 많은 가방을 당신은 체크할 것인가요?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얼마나 많은 가방을 당신은 체크할 것인가요?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얼마나 많은 가방을 당신은 체크할 것인가요?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저는 체크할 것입니다. 하나의 가방을. 저는 가방 하나를 체크할 거예요. 자, 저는 가방 하나를 체크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자, 나는 I. 그다음에 체크할 것이다. will check. 하나의 가방을 one bag. 만약에 2개의 가방이면 two bags. 3개면 three bag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체크할 겁니다. 하나의 가방을 I will check one bag 또는 I will check two bags, three bags. 자, 대명사 I 약하고 빠르고 조동사 약하고 빠르고 동사 원형 강하고 길게 one 형용사 강하고 길게 bag 명사 강하고 길게. 자, 그래서 check one bag 이 세 단어가 강하고 길게 I will 빨리 붙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I'll check one bag. I'll check one bag. I'll check one bag.
저는 체크할 것입니다. 하나의 가방을. I'll check one bag. I'll check one bag. 저는 체크할 것입니다. 하나의 가방을. I'll check one bag. I'll check one bag. I'll check two bags. 저는 체크할 것입니다. 세 개 가방을. I'll check three bags. I'll check three bags. 저는 체크할 것입니다. 두 개 가방을. I'll check two bags. I'll check two bags.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혹시 행여 휴대용 가방들을. 자, 혹시 휴대하실 가방은 있으신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휴대용 가방들을. 자, 당신은 you 가지고 있다. have 무엇을 carry on. 아까 carry on은 휴대용 가방이라고 했죠. carry ons s 붙이면은 휴대용 가방들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형용사 붙에 any를 붙이게 되면 의문문에서는 혹시 몇 개의 행여 있다면 혹시 행여라는 이런 의미에서 의문문 할 때는 명사 앞에 any를 붙여서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혹시 행여 혹시나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당신은 가지고 있다 해서 가지고 있나요란 의문문이 되기 때문에 의문문에는 시간 동사를 앞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have라는 동사가 하나 단독으로 등장하면 얘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현재형이고 주어가 2인칭, 3인칭 단수였다면 has를 썼겠지만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엔 have를 쓰겠죠. 그래서 현재형 3단이 아닐 때는 문장 앞에 do라는 별도의 동사를 붙여야만 의문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do you have any carry-ons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읽는지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등장하지 않을 때 이 대명사는 원래 강하고 약하게 읽는다고 했지만은 are you, do you, am I 이렇게 할 때 이때는 의문사를 쓰지 않는 의문사는 이 주어를 강하고 길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강하고 길게, any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강하고 길게, carry-ons 명사니까 강하고 길게. 그래서 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강하고 길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Do you have any carry-ons? Do you have any carry-ons? Do you have any carry-ons?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혹 휴대용 가방들을? Do you have any carry-ons? Do you have any carry-ons?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혹 휴대용 가방들을? Do you have any carry-ons? Do you have any carry-ons?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혹 휴대용 가방들을? Do you have any carry-ons? Do you have any carry-ons?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혹 휴대용 가방들을? Do you have any carry-ons? Do you have any carry-ons?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방을. 네, 평이한 문장이죠. 예, 나는 가지고 있다. have 두 개의 가방을. two bags.
자, 그래서 yes, I have two bags. 자, yes 강하고 길게, have 강하고 길게, to 강하고 길게, bags 강하고 길게. I만 빼놓고 나머지 다 강하고 길게 같은 길이 정도로 읽어주면 되겠네요. Yes, I have two bags. Yes, I have two bags.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가방을. Yes, I have two bags. Yes, I have two bags.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가방을. Yes, I have two bags. Yes, I have two bags.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가방을. Yes, I have two bags. Yes, I have two bags.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가방을. Yes, I have two bags. Yes, I have two bags. 올려놓으세요. 당신의 짐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당신의 가방들을 저울 위에. 명령문이죠. 올려놓으십시오라고 하면 두다 놓답니다. put. 자, 동사 원형 맨 앞으로 내세우죠. 그다음에 무엇을 당신의 짐을 your baggage 또는 당신의 가방들 하면 your bags 이렇게 되겠죠. 저울 위에 저울 위에 저울 하면 scale 스케일이 크다라고 하죠. 우리 스케일 하면 규모라는 뜻인데 읽을 때 scale 이런 정도로 읽습니다. on the scale 저울 또 물고기의 비늘도 scale이라고 합니다. 규모 또는 저울 물고기의 비늘. 자, 여기서는 이제 저울이라는 의미로 자,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건 저울은 정해져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강약을 어떻게 줄까요? 자, put 동사 강하고 길게 소유격은 빠르고 약하게 명사 강하고 길게 전치사 other 한정사 요거는 빠르고 약하게 scale 명사 강하고 길게 자, 한번 읽어보시죠. Put your baggage on the scale. Put your baggage on the scale. Put your baggage on the scale. Put your bags on the scale. Put your bags on the scale.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올려놓으세요. 당신의 짐을 저울 위에. Put your baggage on the scale. Put your baggage on the scale. 올려놓으세요. 당신의 짐을 저울 위에. Put your baggage on the scale. Put your baggage on the scale. 올려놓으세요. 당신의 가방들을 저울 위에. Put your bags on the scale. Put your bags on the scale. 올려놓으세요. 당신의 짐을 저울 위에. Put your baggage on the scale. Put your baggage on the scale. 당신의 가방들은 무게 제한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가방이 무게 제한이 초과됐네요. 자, 이런 표현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당신의 가방은 하면 your bag 입니다. is. 자, over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자, over라는 전치사는 어디 위에란 뜻 또는 무엇을 넘어서 무엇이 넘는 무엇이 초과된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지금 weight이라는 것은 무게라는 말이고 체중, limit 이거는 한계 제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eight limit 하면 무게 제한, 체중 제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해졌다면 the weight limit은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더가 붙었을 것이고 그래서 무게 제한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당신의 가방은 무게 제한이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상태이다. 그러면 초과된 위치에 있다, 상황에 있다 이렇게 해서 초과되었다라고 우리말로 이제 합해서 is over 초과되었다라고 무엇이 초과되었다라는 의미를 비동사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방들은 무게 제한이 초과되었습니다. 영어로 your bag is over the limit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강약을 준다면 소유격은 약하고 빠르게 읽습니다. bag 명사고 강하고 길게 비동사 약하고 빠르게 읽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over라는 건 전치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o라는 하나의 이음절과 이음절 단어에 전치사의 이음절 단어인 경우에 적어도 이음절이 넘는 단어는 둘 중에 한 음절을 강하게 읽는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세가 있는 부분은 강하게 읽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라 하더라도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액센트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over 전치사지만 강하고 길게, weight 명사고 강하고 길게, limit 강하고 길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Your bag is over the weight limit. Your bag is over the weight limit. Your bag is over the weight limit.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당신의 가방들은 입니다. 무게 제한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당신의 가방들은 무게 제한이 넘었습니다. Your bag is over the weight limit. Your bag is over the weight limit. 당신의 가방들은 입니다. 무게 제한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당신의 가방들은 무게 제한을 넘었습니다. 가방들은이라고 했습니다. Your bags are over the limit. Your bags are over the limit. 당신의 가방은 무게 제한이 초과되었습니다. Your bag is over the weight limit. Your bag is over the weight limit. 당신의 가방은 무게 제한이 초과되었습니다. Your bag is over the weight limit. Your bag is over the weight limit. 얼마입니까? 초과된 부가금이. 자, 무게 제한을 초과했을 때 부담하는 부가금이 얼마나 되죠? 라는 표현인데, 자, 이 표현은 초과된 부가금, 우리가 이제 차지가 부가금이 되는데 여기서 오버란 말을 붙여서 초과된이라는 형용사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버차지 하면은 초과된 부가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정해졌을 거니까 더가 붙을 것이며, 자, 그래서 더 오버차지가 이다.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고 얼마란 말은 요 뒤로 갔을 겁니다. 그렇죠? 더 오버차지 is 뭐 $2라든지 여기 붙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오버차지가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에서 의문을 만들려니까 이 부분을 금액을 물 때 how much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동사로 시작하니까 비동사를 의문사 뒤로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하게 되니까 how much is 더가 아니네요. over 할 때 o가 모음이기 때문에 D를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D overcharge. 자,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되겠나요? 강약을 준다면, 자, 의문사 강하고 부사 강하고 동사 is 약하고 더 약하고
over 강하고 charge도 강합니다. 근데 두 개 강할 부분, 앞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죠. How much the overcharge? How much is the overcharge? 얼마입니까? 초과된 부가금이 How much the overcharge? How much the overcharge? 얼마입니까? 초과된 부가금이 How much the overcharge? How much is the overcharge? 얼마입니까? 초과된 부가금이 How much the overcharge? How much the overcharge? 얼마입니까? 초과된 부가금이 How much the overcharge? How much the overcharge? 당신은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30불을. 당신은 30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먼저 보죠.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말이 붙였죠. 여기는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지불한다 하면은 당신은 지불한다 30달러를. 그러면은 you pay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you pay $30 하면은 당신은 30달러를 지불한다. 근데 지불해야만 한다라고 하려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불해야만 한다. must는 명령의 의미를 붙여서 조동사를 must pay 하면 지불해야만 합니다. 명령, 강요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의무, 필수라고 한다면 must. 그 다음에 have to. 자, have to를 붙이면은 똑같은 의미로서 이 두 단어를 붙여서 pay 해야 한다라는 의미,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have to가 붙어 있으면 have to 동사 원형 이 세 단어가 등장을 하면 맨 끝에 있는 동사를 어근으로 해서 V 해야만 한다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내가 알려드렸었는데 should, should. 자, 이것도 V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hould pay, pay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 must pay, have to pay, should pay. 자, must나 should는 조동사로 쓰이고 이 have to의 have는 우리가 의미는 조동사적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지만은 얘는 일반 동사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분이 좀 다르죠. 족보가 좀 달라요. must나 should는 조동사, have to의 have는 일반 동사로 취급한다는 사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ay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은 must. 그 다음에 그렇게 pay 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상대방에게 충고, 조언하는 의미에서 야, 그러면 그러는 게 좋겠어. 야, 너 저기 30불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면 should pay입니다. 근데 have to를 붙이면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입장이십니다. 규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have to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must보다는 표현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have to pay, pay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해야만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해야만 할 겁니다라는 표현을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만들어지죠. 해야만 합니다라는 말보다는 해야만 하실 것 같아요. 해야만 하실 겁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좀 더 붙이고 싶을 경우에 will을 쓰게 되는데 해야만 한다 할 것이다 하면 그러니까 will을 붙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should나 must라는 조동사 앞에 will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will, should란 말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will, must 이런 표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할 거다라는 말을 만들 때는 have to 앞에만 붙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will have to pay,
그래서 will have to pay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내려가지만 영어는 맨 끝에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ay를 먼저 pay 해야 한다 2번 할 것이다 3번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나가면서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will have to pay 이 네 개의 단어는 맨 끝에를 중심으로 해서 V 해야만 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will have to go 그럼 가야만 할 거다. will have to meet 만나야만 할 것이다. will have to buy 사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겁니다 라는 표현 때문에 will have to pay 네 개의 단어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will have to pay 이걸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30가. 자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자 you는 대명사니까 주어인 대명사는 약하고 빠르게 조동사 약하고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have는 일반 동사 취급한다고 했어요. 동사 여기서는 동사 원형 개념입니다. 이제 강하고 길게 to 약하고 짧게 pay 동사 원형에 똑같이 자 강하고 길게 30 자 이것도 숫자 형용사입니다. 강하고 길게 dollars 강하고 길게입니다. 그래서 have pay $30 요 네 개 단어는 강하고 길게 you will to 요거는 빠르고 약하게 붙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네. Will have to pay $30. You will have to pay $30. You will have to pay $30. 당신은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30를. You will have to pay $30. You will have to pay $30. 당신은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30불을. You will have to pay $30. You will have to pay $30. 당신은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30를. You will have to pay $30. You will have to pay $30. 당신은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30불을. You will have to pay $30. You will have to pay $30. 이제 비행기 내 이제 좌석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은 창가 쪽인지 아니면 복도 쪽 좌석을 원하는지를 이제 묻는 경우죠. 당신은 원하나요? 창가 쪽 좌석 아니면 복도 쪽 좌석 둘 중에 어느 쪽 좌석을 원합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당신은 원한다. You want. 무엇을? window seat. 하나가 되겠죠. window seat 창가 쪽 좌석 or 아니면 aisle seat 발음과 철자가 다르죠. aisle 할 때 이 a와 s가 발음이 안 되고 e도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ais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읽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aisle seat 복도란 뜻입니다. aisle은 복도, aisle seat 복도 쪽 좌석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원하는데 창가 쪽 좌석이냐 아니면 복도 쪽 좌석을 원하냐라는 의문이 되니까 일반 동사 현재 주어 2인칭 그러니까 do를 첨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isle sea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강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문문에서 주어는 강하고 길게 있습니다. 대명사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일반 do는 일종의 조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의문을 만들기 위한. 요거는 약하고 빠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강하고 길게 window, sit 강하고 길게 요것도
여기서는 선택의 A냐 아니면 B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하고 길게 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I'll sit 둘 다 강하네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5월 앞에서 약간 호흡을 멈춰줄 필요가 있어요. 자, Do you wanna window seat or aisle seat? want를 붙이게 되겠죠. Do you wanna window seat or aisle seat? 당신은 원하나요? 창가 쪽 좌석을 아니면 복도 쪽 좌석을?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isle seat?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isle seat? 당신은 원하나요? 창가 쪽 좌석을 아니면 복도 쪽 좌석을?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isle seat?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isle seat? 당신은 원하나요? 창가 쪽 좌석을 아니면 복도 쪽 좌석을?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isle seat?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isle seat? 당신은 원하나요? 창가 쪽 좌석을 아니면 복도 쪽 좌석을?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isle seat?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isle seat? 복도 쪽 좌석 부탁드려요. 복도 쪽 좌석은 aisle seat인데 이 aisle 할 때 이 i가 복도 쪽 좌석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라는 몸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어가 아니라 on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on aisle seat please 부탁드립니다. on aisle seat please. 복도 쪽 좌석 부탁드려요. on aisle seat please. on aisle seat please. 복도 쪽 좌석 부탁드려요. on aisle seat please. on aisle seat please. 복도 쪽 좌석 부탁드려요. on aisle seat please. on aisle seat please. 복도 쪽 좌석 부탁드려요. on aisle seat please. on aisle seat please. 창가 쪽 좌석 부탁드려요. 이걸 할 수 있겠죠? window seat please. window seat please. 창가 쪽 좌석 부탁드려요. window seat please. window seat please. 창가 쪽 좌석 부탁드려요. window seat please. window seat please. 창가 쪽 좌석 부탁드립니다. window seat please. window seat please. 창가 쪽 좌석 부탁드려요. window seat please. window seat please.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탑승권이. 자, 여기 있습니다. here. 여기에 is 있다 붙여서 here's. 자, 당신의 탑승권은 boarding pass라고 합니다. boarding pass. 이것이 사실은 여기 주어가 돼요. 자, 그래서 here is, here 강하고 길게 소유격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boarding ing pass 명사 강하고 길게입니다.
자, 그래서 here boarding pass 이 세 개를 강하고 길게 한번 읽어보죠. boarding, boarding이 아니라 boarding, boarding, boarding. Here's your boarding pass. Here's your boarding pass. Here's your boarding pass.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탑승권이. Here's your boarding pass. Here's your boarding pass.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탑승권이. Here's your boarding pass. Here's your boarding pass.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탑승권이. Here's your boarding pass. Here's your boarding pass.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탑승권이. Here's your boarding pass. Here's your boarding pass. 당신의 게이트는 72번입니다. 그리고 탑승 시간은 10시입니다. 게이트는 72번이고 게이트 넘버 72입니다. 게이트 넘버. 여기서는 게이트 넘버란 말 굳이 안 쓰고 게이트는 72이고 탑승 시간은 10시입니다. 그래서 your 게이트는 is입니다. 72이고 그리고 and 탑승하는 시간은 아까 탑승하는 표는 boarding pass지만 탑승하는과 관련된 시간은 boarding time이 되겠네요. boarding time, boarding time, boarding, boarding, boarding time, boarding time은 입니다. 10 o'clock 10만 읽어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강약을 읽어주시죠. 한번 어떻게 읽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게이트는 is 약하고 빠르게 숫자 강하고 길게 and 그 다음에 the boarding time 그 다음에 요거 자 한번 읽어주시죠. Your galley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And the boarding time is 10. Your galley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And the가 아니라 and the. 그렇죠? Your galley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당신의 게이트는 72입니다. 그리고 탑승 시간은 10시입니다. Your gate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Your gate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당신의 게이트는 72이고 탑승 시간은 10시입니다. Your gate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Your gate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당신의 게이트는 72 그리고 탑승 시간은 입니다. 10시. Your gate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Your gate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당신의 게이트는 72이고 탑승 시간은 10시입니다. Your gate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Your gate is 72 and the boarding time is 10.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